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의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 단계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 이론의 행위 주체인 인간은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며 취향의 변화가 없다. 사람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부분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나의 매매를 가로막는, 나의 매매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수많은 행동 편향은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결정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셨죠?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목요일의 전문가는 이승행 전문가입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전략,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들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긍정적인 어떤 착각이라고 할까요? 또 내가 매매한 종목과 관련된 낙관적인 태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남성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여러분 운전 어떻게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떠세요? 아마도 내가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정말 운전을 막 시작하신 초보 운전자분들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운전 경력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나의 운전 실력은 아마도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나 운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다는 평균 이상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운전 같은 거는 또 그렇고, 근데 또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유머 감각 같은 것도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거는 좀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약간 비틀어서 직장, 여러분이 지금 몸 담고 있는 직장에서 혹은 과거에 몸을 담았던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능력은 남들보다 분명히 뛰어났다. 나는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이토마토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 중에서 어떻게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참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곤란하겠지요. 그죠?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인 분들, 글쎄 운전 실력을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점수를 매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균 값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절반,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절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히 예를 들어 특히 남성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 운전 같은 경우 나 그냥 잘한다. 걱정하지 마. 나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과신이 돼서 때로는 술을 마신 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생기곤 하지요. 자, 이런 부분들을요,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한 예가 아니라 이런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지금 이 증권회사에서 이 펀드를 굴리고 있는 이 회사에서 나의 능력은 평균치 이상이다. 즉 내가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능력은 평균치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시 600명 중에 7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분들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어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투자 의견의 91%를 지금 사라든가 혹은 어떻게 해요? 들고 있는 종목 밀리고 있지만 팔지 말고 홀딩을 해라, 그대로 보유를 해라를 추천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신감 과잉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따져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새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해서 이제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적어도 나와 관계된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평균 이상일 수는 없어요. 그죠? 평균만 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겠죠. 자,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더 수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제 실험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10대 학생입니다. 10대. 다른 연령대가 아니고 10대. 특히 10대 학생들은 어떤가요? 더욱더 이제 좀 더 이제 의욕이 넘치고 그런 학생들이 많겠죠. 그죠? 문장을 보여줍니다. 6개의 문장. 긍정적인 사건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건 6가지 문장을 제시를 하고 부정적인 사건 6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각각 10초씩 보여줘요.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 거 보여주고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 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걸 보고 10초 안에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저 긍정적인 사건 앞에 묘사된 뭐 앞으로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라든가 혹은 뭐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것들 혹은 뭐 그 외 부정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사건은 내가 이 중에 몇 개나 일어날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건은 이 중에 내가 몇 개나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6개 문장 중에 4개, 긍정적인 사건 4개는 앞으로 내 인생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정적 사건은 6개 중에 평균적으로 2.7개만 내 인생에서 일어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포인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시간 제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즉흥적인 판단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즉각적인 판단과 관련한 내용은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때 좀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만 방금 주어진 문제에서 시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금 10초 동안 보고 답을 하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요,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장을 띄우고 보자마자 바로 답을 하게 되는, 즉 시간 제한을 두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이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를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시간을 10초 동안 줬을 때는 긍정적인 사건이 6개 중에 4개가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시간 제한을 두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 사건이 4개 중에 4.7, 그러니까 6개 중에 4.7개. 그게 더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는 2.7에서 2.4로 더 감소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내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답을 즉문즉답식으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더욱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투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 뒤에서 좀 이따 다뤄보도록 하고, 사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지금이야 이렇게 문명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무슨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의 위험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과거 원시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무서운 동물들, 사람이 도구도 없고 뭐도 없고 하던 시절에는, 그죠?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약하잖아요. 강력한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냥도 나가고 뭐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면 못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두뇌가 더욱더 긍정적인 쪽을 보게끔 진화를 했다라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어떤 전체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 진화 속도는 그 속도를 절대 따라가지는 못하죠. 아무튼 간에 분명히 일반적으로 낙관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난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난 이거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버리시면 솔직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매매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죄송합니다. 자, 매매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이 특히 들고 있는 종목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할까 말까를 따질 때 말고요. 특히 여러분이 현재 들고 있는 종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하나요? 처음에 매수할 때 이 종목이 쭉쭉 올라가서 수익이 크게 나는 상황을 바라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HTS를 보면 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토마토 TV 방송을 봐도 전문가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상담과 별개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거는 이렇고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자, 근데 이 들고 있을 때요, 어떤 종목을 들고 있을 때 뉴스가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실제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10개 중에 안 좋은 뉴스가 여러 개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내 눈에는 뭐만 보이게 되냐면 이 종목을 내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고 이 종목이 앞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게끔 보이는 뉴스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뉴스. 사실 그것만 들어오게 됩니다. 전문가분들이 방송에서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점은 좋은 점이고 이러한 점은 좀 부정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둘 다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종목을 내가 더 가져가도 되고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유만 귀에 들어오게 돼요. 이 과정은 내가 인지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매수 종목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료가 지금 시장에 보이는 그것이 기술적인 이유가 됐든 이런 이유가 됐든 저런 이유가 됐든 간에 모든 재료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왜? 사람은 낙관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식에 있어서도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야 되는 이유만 찾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야 되는 이유. 지금 심지어 물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만 끊임없이 따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기업이 인수 합병을 할 때 있죠. 그렇죠? 그럴 때도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회사의 CEO는, 회사의 회장님은, 운영자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회사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게 경쟁이 붙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와 삼성전자 간에 저기 삼성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경쟁이 붙으면서 굉장히 크게 가격이 올라갔었죠. 그것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상당히 비틀거리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큰 현금을 들여서 인수합병을 해야 될 때, 지금은 제가 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한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바로 회사 가치의 상승이죠. 그죠?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과연 시너지가 붙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냐. 통계상 인수 회사의 3분의 2는 그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는 경우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이 두산그룹 다 아시죠? 이제 신입사원까지 이제 퇴직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두산인프라코어가 밥캣, 그렇죠? 한창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 밥캣 미국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때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회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고 정말 튼튼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힘들어지게 만든 거죠. 하지만 CEO는 결정할 때 어떨까? 이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큰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CEO 분들도 마찬가지 실수들을 끝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경향들이 강해질 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그때 이러한 어떤 착각
착각이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이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 이걸 우리가 통제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라든가 주사위 게임이라든가 제비뽑기라든가,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결과를 통제할 수 있나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뭐 윷놀이를 할 때 마찬가지죠. 안 돼요. 하지만 나는 마치 게임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윷놀이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이렇게 모아서 던지면 왠지 뭐가 나올 것 같고 유시 나올 것 같고 이런 기분들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게임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건들이 내가 결정을 할 수 없는 결과를 결정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내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그 확률값이 바꿔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투자가 바로 그런 거죠. 사건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매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정보를 해석을 할 때 이걸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이러다 보니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통제의 착각을 일으키고, 또 통제의 착각이 나에 대한 과대평가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자, 적극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나의 개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통제의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확률론을 무시하게 만들게 되고, 부정적인 뉴스 이런 거 다 무시하게 되고, 더 좋아 보이는 재료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투자 실패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정보라는 건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더욱더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실험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실험에서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아주 기본적인 정보. 예를 들어 남자면 남자 출생지는 어디, 현재 연령대는 어디,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줬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러니까 유년기에 정보를 주고, 어렸을 때 정보를 주고, 앞으로 큰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을 것인가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처음에 1단계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줬을 때는 정확성이 25%,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되었을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주는 거예요. 이제 유년기 정보도 주고, 청년기 정보도 주고, 현재 성인이 된 현재의 정보도 더 주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맞춰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성은요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25%, 26%, 28%? 그 정도밖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내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은 33%에서 53%로 크게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내가 종목 투자를, 이건 이제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종목 투자를 했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는 내가 생각한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건 정보가 더 증가한다고 해서 이거 아니네, 뭔가 잘못됐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측을 변경하는, 결정을 바꾸는 그런 경우는 정보를 덜 줬을 때보다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40%에서 25%로 더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이제 데니얼 카너먼은 내부 관점과 외부 관점의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전체보다 부분, 가까이 있는 특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내부 관점이고, 부분보다 전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외부 관점이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 강의가 한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기는 어렵고,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맞는 정보만 취합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회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회원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종목은 차트 값도 안 좋고, 차트도 전고점 쌍봉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재무 상태도 좀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캔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매매를 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매할 때 어떻게 해요? 나와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정보만 보게 돼요. 당장 어제 오늘의 캔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캔들이 출현한 차트 값이 정배열 상승 중이냐 초기냐 하락 중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거 제대로 된 판단일까요? 전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종목 선정하고 매매할 때 최초 선정을 할 때 내가 봤을 때 매매를 해도 되는 이유 말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쪽에 더 가중치를 부여를 하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다면 아니 해도 되는 이유가 더 많더라도 하면 안 되는 이유 쪽에 더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크다면 매매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 매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주 단순합니다. 종목 선정하실 때 홀딩할 때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 혹은 홀딩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이 종목을 사면 안 되는 이유, 지금 홀딩하면 안 되는 이유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이 내부 관점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상당 부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매매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철학 들어봤는데요. 하락장에서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승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켓 이마기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